키워드 숫자네요. 23%입니다. 뭘까요 이게? 23%. 무슨 지지율입니까? 아니면 뭐 홍도입니까? 이게 뭡니까? 23%가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봐주세요. 화면 좀.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제목이 있어요. 내일 오전 4시,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세계 1위, 랭킹 1위 브라질과 우리가 16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만나도 참 너무 센 팀을 만났어요, 우리가요. 랭킹 1위를 만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 그런데요. 우리 팀, 우리 대표팀이 11%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올랐죠. 우리가 11%를 잡았습니다. 16강이. 그래서 지금 16강이 엄청나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16강전 브라질과의 이 경기는 23%의 승리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11%보다 높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일단 높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23%입니다. 우승 후보 삼바 축구와 결전을 벌입니다. 아, 이 23%가 이거네요. 이 23%입니다. 23%.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때 쓰는 아주 상투적이지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공은 둥글다. 어디로 굴러갈지 모른다. 뭐 이겁니다, 지금. 자, 월드컵 관련 기사 오늘 몇 개 있는데요. 뭐 우리와 브라질 얘기, 뭐 많이 비교한 기사가 꽤 있어요. 보겠습니다. 다음. 앞선 23%인데 여기 보면 몸값 비교를 했군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뭐 대개 이제 프로 선수잖아요. 근데 몸값이 우리 한국 팀은 2,182억 원. 아, 이 금액도 대단합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 상당 부분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게 되겠죠. 아무래도요. 그리고 브라질은요. 무려 1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 선수의 몸값이요. 거의 2천억 원에 육박을 해요. 그럼 우리 대표팀 전체 값하고 비슷한 선수 몸값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나 이렇게 쓰고요. 다시 기적에 도전한다. 왜냐? 앞서선 11%. 브라질전은 23%니까요. 이 얘기예요. 좀 더 보죠. 한국 손흥민, 황희찬 공격 조합에 기대를 하고 있다. 수비 핵심 김민재 출격 준비 끝냈다. 아, 이거 맞습니까? 끝낸 거 아직 몰라요. 지금 불투명한데요. 일단 많은 국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은 주전 11명이 모두 월드 클래스. 우리는 월드 클래스가 몇 명인가요, 지금? 그런 평가받는 선수가. 이만큼 막강하다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네이마르 부상 딛고 슈팅 연습 나눠. 우리 입장에서는 네이마르는 안 나오고 김민재는 나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잖아요, 지금요. 일단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16강 태극전사 우리 대표팀 1인당 16강에 갔어요. 그러면은 보너스로 1억 6천씩 받게 될 수 있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선만 뛰면 이 정도인데 벤투호는 188억 확보. 그러니까 여기 보면 16강에 뭐 등등등 포상금이 더해서 이렇게 된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피파 쪽에서 주는 게 이 정도인데 우리 축구협회가 좀 더 주고 뭐 이런 게 있다죠.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대요. 여기 보면 32개국 지금 예선 일단 무조건 출전한 32개국은요. 뭐 기본적으로 뭔가를 받는데 16강에 진출하면 169억, 8강은 221억.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껑충껑충 뛰는 겁니다. 상금이.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특히 많답니다, 이번에. 자, 오늘 패널분도 나와 계신데 뭐 월드컵 갖고 집중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할 건 아니고요. 내일 새벽에 정희철 편집위원부터 승패를 한번 좀 예상해 보시죠. 점수와 승패. 뭐 당연히 뭐 한국이 승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좀 패한다고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확신하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이제부터는 16강부터는 토너먼트 리그로 들어가죠. 예. 지금 16강 올라가기 전까지는 풀리그였다면은 이제 토너먼트로 가기 때문에 수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한 점이라도 내주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비에 치중하지만 그러나 우리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한 2대1 정도로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럼 저번 포르투갈전하고 똑같네요, 스코어가? 그렇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한 골 정도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골 결정력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2골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2대1로 이겨서 8강에 올라가는 기적을 낳고 아마 뭐 저는 이번에는 뭐 4강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제가 적고 있습니다. 네. 최영철 편집위원 2대1 승리. 내기를 한번 하시죠. 예. 자, 윤경호 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돈을 걸어야 되는 갬블링, 배팅이 있다면 예. 뭐 어쩔 수 없이 현실을 택해야 되니까 한국이 진다고 저는 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 만약에 이거를 어떤 실제로 돈을 건다면. 돈이 걸렸다면 예. 네, 그러나 이제 응원은 한국이 이기라고 응원을 예.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한국이 뭐 저는 지금 최경철 의원의 얘기 중에 수비에 모두가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그 말엔 저도 공감이 좀 가요. 그런 점에서 점수가 우리는 뭐 점수를 내더라도 예. 한 점 정도밖에 못 내지 않을까 이런 일단 생각이 한 드는데. 골은 넣을 것 같다. 예. 아,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전망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지켜보면 됩니다. 결과를 보면. 이번에 송석준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제가 국회 축구연맹 여당 간사입니다. 아, 그러시죠. 맞아요. 예, 축구에 그 굉장히 예. 관심이 많으시고 잘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포르투갈전 앞두고 페이스북에 예측 글을 썼는데 예. 2대1로 아, 맞추셨어요? 예. 오, 올라간다고 확신을 했는데 예. 그게 성사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저는 이번 브라질과의 16강전 굉장히 어려운 경기죠. 예.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게 승리를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3대2 정도. 3대2요. 예, 저는 굉장히 이번 골이 많이 나는 예, 경기로. 16강전은 굉장히 화력전이 될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 한국의 공격력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아. 예, 지금 황희찬이가 투입이 되고, 예. 우리 이강인 보완이 됐고, 손흥민이 이제 건강이 이제 당초 시작할 때보다는 예. 이제 16강전을 맞는 지금 시점에서는 당초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규성, 예, 그동안 코리안 리거로서 다들 예.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싶었지만 이번에 깜짝 스타가 됐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4인방이 강력한 이제 공격력으로 이제 이 브라질 골문을 예. 무자비하게 저는 맹폭할 거로 좀 기대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비 3대2. 라인에 예. 지난 포르투갈전에 결장했던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이제 투입이 돼서 보강이 된다면 예. 또 수비 라인 또 막강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또 브라질이 세계 1위답게 예. 또 막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2점까지는 또 실점 가능하고요. 어. 우리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예. 정말 멋진 3골은 한번 만들어내지 않을까. 제가 한번 과감하게 3대2에 예. 저는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축구를 좋아하시고 자주 축구를 하셔서 그런지 전문가 수준급의 전망과 분석을 내주셨어요. 3대2 승입니다. 지금 송석준 의원님은. 자,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경기. 저도 국회 축구단 회원인데요. 예. 또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파주시 축구협회장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여기도 각별한 또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2002년에서 이제 2022년까지 20주년이 됐는데 예. 이번 월드컵의 그 골에 대한 키워드는 2대 1입니다. 오. 일본이 스페인하고 독일을 이길 때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포르투갈을 이길 때 2대 1이었어요. 또 2002년 당시에 이탈리아를 우리가 이길 때 2대 1로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 2대 1에 대한 기적이 도하의 기적 썼는데 또 여기 마찬가지로 역시 2대 1로 어려운 게임이긴 하지만 예. 2대 1로 이긴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1 승이다. 네. 그럼 두 분이 2대1이네요. 송석준 의원님은 많이 적으셨고요. 윤 의원님은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무조건 어떻게 되든 한 골은 넣을 것이다. 이 정도 전망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이면 다 압니다. 지금 어떤 분이 맞추시고 그러는지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아무튼 뭐 대단한 응원 준비 새벽에 일어나서 할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월드컵 얘기 좀 해봤고요.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화물연대 지금 파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죠. 초강경 정부다. 운송 거부 때 유가 통행료 보조금 1년치 끊겠다. 굉장히 강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죠. 그리고 지금 뭐 추가 필요에 우려해서 정유와 철강업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준비 자체를 마쳤다. 이거는 뭐 때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굉장히 또 강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음 기사는요, 이제 이 노조 입장을 좀 설명한 기사가 있어요. 대우는 흔들려도 민주노총 6.1 총파업 밀어붙인다. 지금요, 약간 이탈하는 뭐 이런 모습, 동력 약화된다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민주노총 전체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전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화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에게는 무관용,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한 관용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자, 두 분 의원님 입장 뭐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석준 의원님. 이 상황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그 민노총의 이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오로지 민생을 챙기고 국민 경제를 지킨다라는 그런 자세로 정부에서는 단호한 입장이 견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이 정치 투쟁이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두가 이제는 대화 타협을 그 기조에서 이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정우 의원님. 네, 그동안 그 민주노총이 이런 걸 얘기를 통해서 이 보조금, 통행료 보조금 등 뭐 이렇게 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지원을 통해 3년간 한 성과가 있습니다. 과적, 과로를 많이 개선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지 일부 노조에서 강경 투쟁에 불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명분을 잃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약간 뭐 쇠구슬 약간 이런 사건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한 조사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지만 잠시 후에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요. 아침엔 대장 토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9시 2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